1997년 동대문 노점에서 상품을 팔기 시작하여 거의 20년째 중국에서 수입 무역 구매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에 있는 수많은 노하우 중에 가장 현실성 있고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겪은 한두 번의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거의 20년 동안 천여 명의 셀러들이 겪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더 이상 강의 팔이, 전자책 팔이 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성공하는 방법을 과장하는 썸네일만 보기 마련이지만 저는 그보다도 준비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셀러나 사업가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도 같기 때문에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하며,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마라톤을 시작해야 하는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강의 팔이 들 때문인데, 무재고, 무자본, 무점포, 월 1000만, 년 1억, 하루 10분 투자로 월 100만, 부업으로 월 300만 등등 이런 유혹들 때문입니다. 강의 파리들이 어린이들에게 42.195km 마라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셀러 또는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을 우선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자본 없이도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90%는 알바보다 못한 수익을 냅니다. 어려움 뚫고 공무원이 된 공무원도 9급 초봉은 200만원도 안 됩니다. 입버릇처럼 징징대며 쉬운 게 없네요 라는 말하시는 분들 있죠? 난 안 되는데 남들도 안 되는지 확인하고, 판매자의 90%는 당신과 비슷하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빈병이나 폐지 고철 수집하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수입이 언제 고물상 운영하시는 분들 수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금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기본 자금으로 본업에 바로 뛰어들어도 바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소싱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양말 10켤레를 택배로 받으면 3,000원의 택배비가 발생합니다. 양말 한 개당 택배비는 300원입니다. 양말 한 켤레를 택배로 받으면 3,000원의 택배비가 발생합니다. 양말 한 개당 택배비는 3,000원입니다. 규모의 경제 이론은 소싱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셀러 사업자 관련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1인 혼자서 다 한다면 제일 좋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혼자 하기 힘듭니다. 사업자 종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부가세, 종소세, 청년 창업 지원, 소득세 5년 감면,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 등등등. 자금을 모으는 동안 이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뭘 물어보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야 물을 수 있고 대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은 최근 6개월 이내 올라온 글 중에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위주로 검색하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고정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정비가 높으면 사업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됩니다. 불필요한 생활비를 줄이고 월세면 전세로 바꾸고 아니면 부모님께 의존하든지 친구 집에 얹혀 살든 지하 99층 지하동굴로 이사 가든 지상 100층 옥탑으로 가든 최대한 고정비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가족과는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자금이 부족하고 여력이 없다고 동업하지 마세요. 여력이 될 때까지 더 기다리세요. 일단 시작이나 실전 경험은 하루에 적은 시간 투자 가능한 품목으로 시작하세요. 이 단계에서 추천하는 건 위탁 판매입니다. 이때에도 절대 본업 또는 알바를 병행해야 합니다. 싸고 자주 팔리는 것보다는 비싸고 가끔 팔리는 제품을 해야 합니다. 바쁘게 5,000원에 많이 판매할 제품보다는 15,000원 또는 29,800원 등 조금은 가격이 있는 제품으로 1회 수익은 높지만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제품으로 초이스 하세요. 위탁 판매는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모으는 사이 큰 부담 없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위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었다고 하면 굳이 다른 고민이 필요 없지만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럼 자금은 얼마 정도를 모아야 할까요?
품목마다 다르지만 원하는 월 판매액 곱하기 2.5에서 3입니다. 초기에 월 판매액 1,000만 원을 목표로 한다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1,000만 원 판매로 순수입이 200만에서 250만을 벌고 싶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1,000만 원의 물건이 팔렸다면 물건 1,000만 원을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정산은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도 더 걸립니다. 자금 모으기, 비용 구조 줄이기, 공부하기, 간단한 시작하기. 이것이 셀러의 발전 과정 중 1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제품 수입의 비용 구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한 기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개인 쇼핑몰이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한 기본 조건이란 건 수입을 통해 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디자인 경쟁력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말합니다. 일정 자금 모으기, 셀러 사업자 관련 기본 지식 공부, 고정 비용 최소화하기 등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중국 수입을 하기 위한 조건 중 경쟁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만 있으면 양말 한 켤레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얼마나 수입을 해야 의미 있는 수입량이고 경쟁력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위안 환율이 200원이라고 할 때 한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이 위안화 단가 곱하기 230원 이내로 나온다면 가장 최상입니다. 30위안 제품의 수입 총 비용이 개당 한화로 6,900원 이하면 최고 효율의 비용 구조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좋은 효율은 총 비용이 위안화 단가 곱하기 250원 이내일 때입니다. 30위안 제품의 수입 총 비용이 개당 한화로 7,500원이 되는 비용 구조입니다. 그런데 위안화 단가 곱하기 270원을 넘어가면 좀 애매한 비용 구조이고 위안화 단가 곱하기 300원이면 실패한 수입 구조입니다. 30위안 제품 도착 단가가 9,000원이 나오는 건데 앞서 말한 6,900원, 7,500원에 한국 도착시키는 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무게도 적고 부피도 적은데 값이 비싼 제품군과 무게도 많고 부피도 큰데 값이 싼 제품군은 그 제품군 안에서 별도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럼 중국 제품을 구매하여 한국 도착할 때까지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으로 송금을 해야겠죠? TT 송금이나 에이전시 한국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하려면 정식 TT 송금을 해야 합니다. 에이전시의 한국 계좌로 입금하면 그 업체들도 어차피 중국 돈으로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환율 더하기 얼마 더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 적용 환율은 업체마다 다릅니다. 수수료 싸게 하고 환율에서 뒤통수 치는 업체만 조심하면 됩니다. TT 송금 수수료는 국내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개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국 대리회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는 필수이고 이를 중간에서 컨트롤해주는 포워딩이나 물류회사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제품 100만원어치 수입을 위해 달러 송금을 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입니다. 제품 500만원어치 수입을 위해 달러 송금을 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입니다. 제품 1000만원어치 수입을 위해 달러 송금을 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입니다. 뭔가 눈치채셨죠? 송금액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합니다. 100만원 송금한 업체는 6%에서 7%가 이미 비용 발생이 되었고 1000만원 송금한 업체는 0.6%에서 0.7%가 비용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왜 자금을 모아야 하고 일의 소식량이 많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다음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에이전시 수수료인데 두말할 것 없이 물량이 많아야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복잡한 오더보다는 간단한 오더를 하는 업체에게 수수료를 싸게 적용할 것입니다. 총 100개 제품인데 1개씩 100군데에 주문 넣어야 하는 업체와 총 100개 제품인데 10개씩 10군데 주문 넣어야 하는 업체는 업무량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업체는 주문, 반품, 일정 재촉, 납기 확인 등등을 100번 일을 해야 합니다. 중국 내 택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1개 받는 택배비나 3개 받는 택배비나 큰 차이 안 납니다.
다음으로는 물류비인데 업체마다 기본 CBM이 있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0.1CBM이 미니멈인 곳이 있고 가격은 싼데 1CBM이 미니멈인 곳도 있고 셀러분들 택배회사 컨택할 때 월 300개 이상 받아주는데 2,800원에 계약해주는 곳 있고 월 1000개 이상부터 받아주는데 2,200원에 받아주는 곳 있죠? 비슷한 예입니다. 다음으로 관부가세인데 이건 비율이 일정해서 차이가 없지만 관세를 할인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제도가 있는데 이걸 받는 비용이 대략 3만원 정도 합니다. 수량이 적어서 원산지 증명 받아도 의미가 없는 물량이 있고 물량이 많아서 3만원 비용 지불하고 관세 수십만원을 세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당 3만원입니다. 총 1000만원 제품을 한 번에 수입하면 수수료는 3만원이지만 100만원씩 10회 수입하면 관세사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핸들링 차지, 서류비, BL 비용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은 물건 꺼내고 서류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일건당 일정액으로 발생합니다. 제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자의 적은 수량 한두 박스 제품은 통관 후 다음날 택배로 인계되어 택배비 적용을 받습니다. 수입자의 제품 박스가 여러 개면 화물 용달 아저씨들이 한 방에 싣고 달려갑니다. 작은 차이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셀러를 기준으로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입하는 노하우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한 시즌에 300가지 제품을 소싱하고 월 3만 장을 판매하는 바이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몇 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짓수가 300개라 유입자가 구경하고 머무는 시간이 길게 됩니다. 하루 평균 1000장씩 30일 내내 판매한다는 건데 정말 대단한 수량입니다. 자사몰이 아니라면 정산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력도 엄청납니다. 아기셀러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뿐 기가 눌리는 수량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꿈꾸는 건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 이분들의 노하우도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이런 레어급 셀러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런 빅셀러의 특징은 제품 초이스할 때 보통 기본 아이템만 합니다. 디자인이 너무 유니크하거나 실험적인 스타일은 일체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이즈도 프리사이즈 하나만 합니다. 바지도 사이즈 있는 것은 안 하고 밴드로 된 제품만 합니다. 색상은 두세 가지 이내로 합니다. 마진은 초반 리담에이고 스타트할 때 현물을 무조건 가지고 합니다. 싼 제품인데 배송까지 느리면 구매자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300가지를 시즌 끝까지 들고 가지 않고 반응을 보고 150가지나 200가지로 줄이고 안 팔리는 제품은 처음부터 거의 원가 판매로 판매하여 재고도 없애고 구매자 유입도 노리는 낚시 아이템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시즌을 일찍 마무리하는데 남는 기간에는 재고 처분에 집중합니다. 당연히 플랫폼은 여러 군데를 돌립니다. 그 외 여러 노하우가 있지만 저에게 보이는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사진으로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는 중국 온라인 제품들인데 이런 대형 유통 판매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 여기서에는 한 가지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타품종 대량 판매자들이 전체 수량은 많지만 하나의 전문 품목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벗어나 중국 사입을 하시려는 중소규모 셀러분들은 전문 품목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잠옷만 판다든지 바지만 판다든지 또는 밴드 바지만 판다든지 치마만 판다든지 또는 짧은 치마만 판다든지 클럽룩만 열심히 팔든지 1년 내내 반팔티만 팔든지 원피스만 팔든지 남방만 팔든지 야시시만 팔든지 빅사이즈만 팔든지 커플룩만 팔든지 등등등. 식당을 예로 칼국수 전문, 족발 전문, 돼지국밥 전문, 쌈밥 전문 이런 것 한 가지만 해도 벅찬데 칼국수, 족발, 국밥, 쌈밥을 다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에 옷을 올릴 때 최소 3페이지, 5페이지는 유지해야 합니다. 딸랑 한 페이지 등록하고 광고해봐야 들어온 유저들은 바로 나가버립니다.
세 번째는 재고 이야기인데 요즘 셀러분들은 재고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재고가 남는 것을 꺼려 할 수는 있지만 재고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재고를 두려워하는 것은 셀러가 마라톤 하는데 넘어지면 상처 날까봐 처음부터 아예 걸어가는 마라톤 주자와 같습니다. 마라톤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둘 수도 있지만 셀러는 엄연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은 전개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재고 처분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유튜브 동영상 100개보다 현장 실무자 20년 경험이 더 도움이 됩니다. 중국 제품 수입 무역의 모든 노하우 공유해 드립니다. 구매부터 통관 국내 배송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셀러분은 판매만 집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